여기서부터 좀 녹화를 좀 남겨서 저녁 방송 때 좀 올려놓을게요 이거. 네. 오늘 나경원 씨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저분이 했는데, 원래는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1위가 나경원 씨였어요. 저쪽에 이제 그 이준석, 뭐 유승민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당대표 뽑을 때 이제 그냥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만 이제 물어보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 쪽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전에는 그래서 나경원 씨가 1위였어요. 30%가 넘어서. 그 뒤로 이제 뭐 김기현 씨, 그다음에 안철수 씨, 세 명이었는데, 요게 오늘 나경원 씨가 이런저런 일을 다 겪은 후에 오늘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 하나 띄워드릴게요. 요런 거라고 보시면, 나경원 불출마,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나경원 씨가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누가 1위였느냐? 김기현 씨가 1위였고요. 이분이 보통 요즘에 뭐 윤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국민의 당대표 되기 원하는 사람이 이제 김기현 씨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1위였는데 나경원 씨가 불출마하면서 이제 둘만 남은 거죠. 물론 이제 이 둘 말고 더 있어요. 윤상원 씨도 있고 조경태 씨라고도 있죠. 뭐 여러 사람이 그 국민의 당대표 나왔는데 그분들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강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경원 씨 테마주는 급락했고, 그리고 안철수 씨 테마주는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냐면 보시면 3명만 놓고 했을 때는 YTN에서, YTN 아시죠? 네. YTN에서 그 지지율 조사를 했대요. 22일부터 23일,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때 한 거죠. 네. 나경원 씨가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했는데 1위는 그죠? 네. 김기현 씨 25%, 2위는 안철수 22%, 3위가 나경원 씨 16%였대요. 그죠? 그랬었는데 여기서 나경원 씨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혹시 몰라서 가상 양자 대결을 했답니다. YTN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할 때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49%, 49.8, 그 다음에 김기현 씨가 39.4. 그래서 안철수 씨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기는 걸로. 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나경원 씨 아무튼 사퇴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사퇴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선거가 오늘 바로 치러진다. 물론 선거는 3월달에 있습니다만, 선거가 오늘 바로 치러진다면 당대표는 안철수 씨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일제히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정말 저도 얘기를 거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일반 개별주들 올라오는 것보다 시세가 약했으니까 힘도 없었고, 그쵸?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한 방에 그냥 3월달에도 그러더니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이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나오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그죠? 네. 그리고 당연히 성희전자 같은 것도 올라갔겠죠. 상한가 직전에 있습니다. 네. 뭐 작년 3월달 이후로 10개월 이상 손실만 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오늘 날 잡은 거죠, 그냥. 네. 날 잡았다. 흔한 얘기로 오늘 이제 개탄 거죠. 완전 진짜 골든벨 울리는 거죠. 네. 그죠? 분노의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연속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쪽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까미 UNC 이런 거 있죠. 네. 이것도 16%.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이건 다른 것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뭐 겸사겸사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그래서 6%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52주 신고가 살짝 추가 갱신했고, 네.
대신에 이제 신라이스지라고 이제 이게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CJC푸드를 같이 끌고 내려갔거든요. CJC푸드를. 근데 CJC푸드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이 수산주거든요, 이게. 근데 사조산업이나 수산주들 보면은 사조산업 오늘 떨어지는 거 크게 없죠. 사조내림, 사조오양 별 반응 없잖아요, 그죠? 사조시푸드, 동원수산 하락하는 게 없어요. 근데 CJC푸드는 빠지죠. 왜? 신라SG랑 친하거든요.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너무 친해가지고 옆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라SG 쪽에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나경원 씨 테마주인데 테마주의 대장이 주인이 나경원 씨인데 나경원 씨가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불출마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요번에 저 사건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본인이 좀 잘못하신 게 좀 있다고 봐요. 약간 좀 전략이나 이런 게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네. 욕심도 좀 과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는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해도 피해가 크고 안 해도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당대표 나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해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최악의 저기 상황까지 몰린 거죠. 나경원 씨가. 네. 아무튼 이제 테마주의 주인이 나경원 씨인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큰 피해를 입으니까 급락한 거예요.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씨가 오늘 출마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더 강했거든요.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한간에는 뭐 불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도 그 기자회견 날짜 잡아놓고 출마 선언과 불출마 선언 두 개를 다 둘 중에 뭐를 할지 끝까지 고민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돌더군요. 네. 아무튼 불출마 선언하는 바람에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서 CJC푸드가 같이 빠진 거예요. 친하다 보니까 옆집 살다가 이쪽에 신라이스 쪽에서 불이 났는데 옮겨 붙은 거예요. 살짝 CJC푸드 마이너스 3%. 아까 더 빠졌었어요. 좀 더. 네. 옮겨 붙은 겁니다. CJC푸드는 신경 쓰지 마요. 대신에 남들 안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요. CJC푸드가 신라SG 때문에. 신라SG 때문에 덕본 것도 있어요. 피해만 본 게 아니고. 신라SG가 이게 나경원 씨 관련주인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닌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나경원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할까봐 좀 올라왔던 게 사실이에요. 아까 다른 수산주들은 크게 올라간 게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1월 한 15일 전후? 정확히 얘기하면 1월 10일? 1월 10일 날 24%까지 크게 급등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 씨가 좀 대통령실하고 좀 티격태격 거렸잖아요.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로, 그죠? 네. 제2의 유승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확 급등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좀 말이 많았죠. 횡보하다가 윗꼬리만 길게 달리면서 돌파를 더 이상 못하다가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갔거든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막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무슨 직책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거하고 무슨 기후대사인가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해임을 시켜버렸고 해초, 그죠? 그러면서부터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출마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고점은 13,900원, 지금은 9,200원대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얼마예요? 4,000원 넘게 떨어진 거잖아요. 고점 대비 따지면 30% 이상 하락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라SG를 만약에 우리 방에서 추천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경원 씨를 너무 좋게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손절해야 되느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라SG가 나경원 씨의 관련주로 간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요번에 조금 올라온 거죠. 그죠? 사실 나경원 씨 관련주로 많이 간 적은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8,500원인가 그러는데 여기 대비 한 50% 이상 올라온 건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 나와도 이만큼 올라와요. 그리고 뭐 대량 초대형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거래량 보시면 그냥 조금 그것도 언제요? 제2 유승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잠깐 올라온 거예요. 매물대 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돈이 이렇게 크게 쏠리거나 몰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물린 사람들이 있다면 전 여기 손절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라이스지가 곧잘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씨 테마주로 올라간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나경원 씨 테마주는 10년 전부터 2021년인가요? 22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때 서울시장 나올 때 그때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서 이제 사임하고 나가고 나서 이분이 그때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움직였던 게 있었어요. 나경원 씨 테마주. 근데 그때 이건 아니었어요. 그때 신라이스지는 무상급식 테마주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걸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여기서 그죠? 네. 나경원 씨 불출마 때문에 뭐 끝났다라고 물론 이제 나경원 씨 관련 줄은 끝난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원래 다른 재료로 많이 가던 거라서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봐도 다 내려왔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손절하시기보다는 나중에 좀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겠죠. 나경원 씨 믿고 사셨던 분들은 그죠? 네. 손해가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손절 안 해도 그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들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내려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에 좀 더 물량을 늘려가지고 물타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그냥 물타기 할 돈도 없고 있어도 귀찮아서는 못하겠다. 그럼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다른 이슈로 올라올 때 팔면 되죠. 신라이스지. 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거는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네. 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수해주도 되거든요. 물론 피해주도 되지만 수해주도 돼요. 그 세력망이니까 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재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이스지를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CJ시푸드는 워낙 친하기 때문에 옆에 있다가 그냥 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CJ시푸드 차트는 안 보여드렸죠. 네. 최근에 이만큼 올라온 게 신라SG 덕분이에요. 그죠? 네. 다른 수산주들이 이렇게 못 가잖아요. 아까 뭐 동원수산 보세요. 올라간 거 크게 없어요. 수산주 하면 동원수산인데 서주시푸드 뭐 요정도 살짝 그죠? 크게 올라간 거 없다니까. 근데 CJ시푸드는 신라SG 덕을 좀 본 거죠. 신라SG가 이만큼 갈 때 뒤늦게 좀 따라간 거예요. 같이 가자 친구야 그러면서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네. 조금 이제 신라SG가 빠질 때 같이 빠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이만큼은 남았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도 못 올라가는데 그죠? 이만큼은 남았잖아요. 네. 신라SG 욕할 필요 없어요. 좋게 생각하셔야죠. 이만큼은 남았구만. 그죠? 네. 나중에 내려오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매수 맥점 나오면 네. 우리 이거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그죠? 네. 신라SG 덕본 거라니까요. 네. 또 매수 맥점 나오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나경원 씨, 안철수 씨, 신라이스지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신라이스지 아까 주가 얘기는 해드렸고 여기에 추가해서 기업 분석 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신라이스지가 굳이 손절을 해야 되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가가 지금 단기 악재로 인해서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겠죠. 이거 회사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걱정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주식을 살 때 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별 신경 안 쓰시다가 이제 급락을 하면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뒤늦게 해보는 거죠. 이거 괜찮나? 이러면서. 네.
자, 보시면 2009년, 2019년, 20년, 21년 이게 실적이고 여기는 이제 올해 분기 실적이거든요. 보시면 실라이스지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수산주예요. 근데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894억, 그죠? 영업이익은 20억, 경상이익 10억, 당기순이익 7억. 경상이익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흑자죠. 흑자 기업인데 20년도에 매출액이 크게 줄죠. 그죠? 200억 넘게 줄었는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그 영업이익이 3억으로 줄고 경상이익은 손실, 당기순이익도 손실을 입었어요. EPS도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그 다음 2년 차였던 21년도에는 매출액이 다시 증가를 하죠. 물론 이제 2019년도에 비하면 적지만 매출액이 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년 전보다 좋아졌고, 그죠? 현재는 어떠냐 이거죠. 일단은 이제 21년도 실적은 흑자였으니까 올해 뭐 이 종목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뭐 계속 적자여가지고 관리 종목 될 일은 없겠죠, 그죠? 22년 1분기 때 매출액은 176억, 2분기는 200억, 그 다음 185억. 더 해볼까요? 대충 얼마겠어요? 네. 3분기까지 더하면 562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4분기 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191억 원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대충 매출액이 75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작년 매출액보다 증가한 거네요. 그땐 712억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매출액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13억이네요, 그죠? 네. 13억이고 만약에 작년이랑 똑같을 거라 가정을 하면 좀 16억 나오겠네요. 그럼 뭐 전년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당기순이익은 이게 별로 안 나왔네요. 당기순이익은 좀 적게 나왔다, 그죠? 4억. 요거는 좀 줄겠네요. 당기순이익은. 네. 그래도 적자는 아니고 네. 끝나봐야 알겠지.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저기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막 매출액이 막 크게 증가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기업도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장사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는 돌아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채율이 좀 늘긴 늘었네요, 그죠? 180%에서 200%.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닌 거. 네, 그냥 그렇습니다. 유보율도 700%니까 좀 높아져. 그죠? 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부채율은 글쎄요.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그 정해진 게 없어요. 부채율은.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바이오는 또 바이오대로 틀리고,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뭐 중견기업이냐, IT 기업이냐 다 틀린데, 통상 개별주는 150%, 그러니까 통상이에요, 통상.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려서 자기랑 생각이 틀리면 이 초짜들은 막 공격을 하는데 초짜들이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냥 개별주는 150% 이하인 게 좋아요. 150% 이상이라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150% 이하인 게 좋고 통상 네. 대기업은 이제 한 옛날에 200%까지는 봐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이에요, 통상. 근데 한 개별주건 대형주건 한 200% 넘어가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회사를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부채율이 100% 미만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회사를 잘 보면은
부채율은 높게 안 잡히는데 뭐 문제가 많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신용이 몇 퍼센트 걸렸느냐 그거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기업은 뭐 5%, 7%, 뭐 10% 이상씩 있거든 하는데 다 달라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은 150%? 그 정도 봐요. 200% 넘어가면은 기업 분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신라이스주도 200% 넘어가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좀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는지 나중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유보율이죠. 유보율이 200%도 안 되고 부채는 막 훨씬 더 많고 그러면은 되게 위험해요. 네,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테크놀로지 다시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